안녕하세요. 집구남TV의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남판교 대장지구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판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쭉 6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대체제가 아파텔입니다. 우선 이게 지금 도면만 보게 되면은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하시는 분들 또한 당연히 이게 아파트인지 아파텔인지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품들에 대한 인기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급등한 전셋값에 아파텔이라도 사자,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아파텔이 규제 반사이익으로 통계로도 입증됐다,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아파트 못 살 바에야 영끌족, 청포족이 아파텔이라도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건 그냥 가격으로 얘기할 수 있죠. 최근에 분양했던 신축 아파텔들의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됐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분양가 대비해서 거진 한 2배 정도까지도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0월달 기준이고 이게 12월달 기준인데, 이 정도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 이게 투자성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필요 없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지구 모형인데요. 이 지역은 현재는 전매 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단지는 전매 제한 단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장 대표적인 데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을 판단하면 앞으로 여기 대장지구의 아파트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 16억 5천으로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9억 원대에 거래되다가 이거 한 건만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아파트에 12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혀 있다라는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장지구보다는 조금 더 판교와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1200세대라는 아파트가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어 이 인근으로 다른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상당히 좀 원거리에 있어서 거리로 따지면 직선거리는 가까울 수 있지만 이 지역이 다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돌아서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리는 한 1.5km 정도 되는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중학교도 한 1km 정도. 대장지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장점은 대장지구가 조금 더 있고 판교와의 접근성 부분은 더 높은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와 대장지구의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대장지구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국립유치원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 전 봤던 아파트의 가격과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 시기의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기준으로 16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8억에서 10억, 이게 보수적으로 본 금액이고, 입주 시기가 끝나면 11억 원, 12억 원 넘게도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남판교 지역이다 보니 인근에 있는 서판교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살펴봐야겠죠. 서판교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는 아니죠. 그런 아파트의 가격 또한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13억, 15억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20평대 아파트 가격도 8억 원에서 1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 서판교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의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인근 지역인 용인 동천동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금역 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이 동천동인데요. 동천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현재 매매가 기준으로 10억에서 11억 원, 전세가 기준으로는 요 정도 수준, 20평대가 9억 원, 전세가 6억 원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장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16억 원에서 18억 원이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죠. 전세 가격은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아파텔의 가격이 얼마 정도로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이 지역은 분당구구 남판교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용인 동천동 신축의 20평대 아파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동의 아파트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 가격 오른 만큼 이 지역의 가격도 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재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교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서판교 지역입니다. 여기가 서판교 지역 끝자락에 보면 이 서판교 모비우스라는 아파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현재 남판교 아파텔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있는 곳이라는 장점. 분양 시기는 2016년 10월이었고 입주 시기는 18년도였죠. 총 세대수는 280세대 정도로 면적은 84제곱으로 남판교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크기는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대비, 분양가는 5억 4천이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가 8억 1,700만 원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은 8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전세가 실거래 기준에서는 6억 3천, 그리고 현 매물 상태에서는 7억 3천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거래가가 찍혔던 매물은 8억 1,700만 원을 찍은 타입은 C3 타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룸의 마름모골 형태의 투베이 구조의 아파텔인데 8억 1,700만 원의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는 거죠. 방 하나, 방 두 개, 그리고 거실과 방 이쪽 투베이 구조로 빠져 있는 구조로 좀 길쭉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 아파트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힐스테이트에서 지었고 판교랑 조금 더 가깝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게 로드뷰를 찍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왕복 8차선이 다니고 있고요. 이 왕복 8차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상당히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요. 초등학교도 걸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판교의 아파텔과 이 남판교 대장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텔을 서로 좀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현재 입지적인 장점과 뭐 이런 점수를 대충 나누면 아파트 브랜드라는 점과 커뮤니티를 조금 더 잘 갖추고 있다는 장점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남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입지, 같은 비슷한 단지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당연히 남판교의 아파트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교통 호재입니다. 아직까지 예비 타당성도 통과 안 된 내용이지만 지금 논의가 되면 뭐 당연히 입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성남 2트램 2호선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3호선도 서울 3호선도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지하철역이 들어서는 역세권 위치도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투자성이 높은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 가장 중요한 규제를 안 받는 내용인데요. 우선 오피스텔 보유는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 자격, 무주택 자격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과거에는 이 4.6%가 상당히 높아서 투자 메리트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 2주택자부터 8.8%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는 4.6%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취득세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전매가 가능한데 전매가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또 들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점이 큰 투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LTV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투자 수요가 실수요 모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선 실수요 기준으로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내년에 두산 본사와 네이버 두 번째 이 사옥이 완공이 되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시는 분들 어디 가서 거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대장지구나 분당구에서 거주를 선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 분당구에 실거주하려는 수요층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12월 17일에 전국적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들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는데요. 지금 규제가 안 묶였다 한들 이번에는 공주 이런 시골들도 규제로 묶었는데 그만큼 앞으로 조금만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기존부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들에 대한 관심세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청약 대기자들의 오피스텔 보유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된다 한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기준으로는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전세가가 앞으로 또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세가 상승이 될 만한 요인이 되고 전세가 상승은 곧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되는 요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수요가 증가되는 많은 요인들과 그리고 실수요가 증가될 많은 요인들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합쳐져서 결국에는 남판교 아파텔의 가격이 상승될 만한 요인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데 크게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남판교 대장지구 아파텔에 존재하는 투자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어떤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럼 나눠서 또 영상을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